화면이 어두운 가운데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만.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엄마. 엄마. 실시간 채팅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신고하세요. 경찰 불러요.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56세 이명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김철아는 밖에선 고개도 못 드는 공장 노동자였지만 집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지옥이 시작됐고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애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엄마. 어느 날 딸 혜진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요리 진짜 잘하잖아. 유튜브 한번 해봐. 유튜브? 그게 뭔데? 요리 영상 올리는 거야. 엄마 나이 또래분들이 엄청 보신대. 용돈벌이라도 되잖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이의 눈빛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가졌으면 좋겠어. 딸아이의 말없는 응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처음 영상을 찍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세워두고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자,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핸드폰을 끈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철안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풀린 눈빛.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뭐 하고 있어, 이 시간에? 아, 아무것도 아니야. 재빨리 핸드폰을 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철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숨기고 있잖아. 정말 아무것도. 철안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인연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발 아파.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저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낡은 꽃무늬 앞치마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몸은 여기저기 쑤셨지만 이상하게 핸드폰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27회. 댓글 3개. 어머니 목소리 정겹네요. 김치찌개 레시피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영상을 봤다고? 56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철안이 출근한 사이 혜진이가 사다 준 작은 삼각대에 핸드폰을 세워두고 된장찌개, 불고기, 감자조림을 찍었습니다. 조회수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그리고 한 달 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익금 입금 47만 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47만 원. 이 돈은 철안이 벌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동정해서 준 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명춘이 직접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날 밤 조심스럽게 혜진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다.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계속해. 제발. 근데 아빠가 알면. 아빠는 모르게 해. 엄마 명의 통장 하나 더 만들어. 아빠 몰래. 처음으로 딸과 함께 비밀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섰을 때 이웃집 정윤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춘 씨, 유튜브 하시는 거 맞죠? 제가 구독자예요. 네. 어떻게?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알았지. 영춘 씨 요리 솜씨는 진짜 백이라니까. 윤자 언니는 그날부터
제 영상에 열렬한 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춘 씨 혹시 남편분이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팔에 멍 보여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안이 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튜브? 야, 이년아, 내가 뭐라 그랬어? 여보, 제발.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핸드폰이 벽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싫어. 뭐? 싫다고. 나 이거 할 거야. 철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팠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날 광고 협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용품 브랜드에서 협찬하고 싶대. 엄마, 이거 대박이야. 혜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협찬료는 200만 원. 200만 원이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찍는 시간은 제게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저는 더 이상 맞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명춘, 50만 구독자가 기다리는 요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댓글창은 날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재밌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우와, 진짜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알아봐줬습니다. 존중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철아는 달랐습니다. 야, 임마.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너 유튜브 한다고. 창피한 줄 알아. 내 마누라가 그런 걸 한다니. 왜 창피한데? 나 떳떳하게 돈 버는데. 그 순간 철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닥쳐. 철안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유튜브 따위 당장 그만둬. 알았어? 싫어. 2년이. 그날 밤 철아는 제 촬영 장비를 모두 부수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왜 안 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 혜진이가 달려와 아빠를 말렸고 석구도 처음으로 아빠 앞에 섰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뭐?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철아는 자신보다 키가 훨씬 훌쩍 커버린 아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비를 모두 혜진이 방에 숨겼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 구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구독자 30만 명 기념 라이브 방송 제안 들어왔어. 라이브 방송? 응, 실시간으로 요리하는 거야.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대박난다, 진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30만 명. 30만 명이 저를 기다린다고? 무슨 요리할까, 엄마? 고민하다가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울 엄마가 해주던 잡채 할래. 잡채? 응. 명절 때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던 거. 당면 하나하나 손으로 무치시고 야채도 전부 다 손질하셔서 그거 하고 싶어. 혜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엄마. 그거 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안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야, 이년아, 밥이 왜 이래? 아무 이유 없이 밥상을 엎었고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입 닥쳐. 너 요즘 눈빛이 왜 그래? 내가 우습지?
철아는 제 경제적 성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아내, 동네에서 유명해진 아내. 그건 철아에겐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춘 씨, 이번엔 정말 신고해. 이러다 큰일 나. 언니 애들은 이미 다 알아. 석구도 혜진이도. 오히려 엄마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신고하면 정말 끝이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라이브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혜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아빠가 또. 괜찮아. 아빠는 그날 야근이래.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드디어 구독자 30만 명 기념 라이브 방송 당일 오후 7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실시간 접속자가 순식간에 5,000명, 8,000명, 1만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다렸어요. 어머니 레시피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돼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당면을 삶을 때 꼭 참기름을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야 더 윤기가 나고. 그 순간 현관문이 와장창 열렸습니다. 야, 이년아. 심장이 멎었습니다. 철안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철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유튜브 하지 말라고 했지. 여여보 지금 방송 중이야. 방송? 좋아, 방송이면 더 좋지. 철안이 카메라로 다가왔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이미 1만 5천 명.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예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 이거 해서 얼마 버는데? 내 허락도 없이. 여보 제발 나가줘. 철안이 제 앞치마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꽃무늬 앞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딴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제발 아파. 철안이 저를 밀쳤습니다. 제 몸이 부엌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찢혔고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신고해요. 이건 범죄예요. 경찰 불러요. 주소 아시는 분. 혜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지금 전국에 다 보이고 있어요. 철아는 그제야 카메라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카메라를. 그리고 채팅창에 도배된 신고 댓글들을. 이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철아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건 부부 싸움이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현장을 목격한 신고가 127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호하고 철안을 제압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로. 2년이 날 고소했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고소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신고한 거예요.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앞치마, 엎질러진 잡채 재료들, 꺼지지 않은 카메라.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팔에 금이 갔고 갈비뼈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유튜브도 끝이야. 누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본 사람의 영상을 보겠어. 하지만 혜진이가 조용히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아, 엄마, 사람들이 다 엄마 편이야.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석구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석구야. 그날 밤 저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라이브 방송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유명 유튜버 가정폭력 현장 생중계 사회적 공분.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차마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날 동정하겠지. 불쌍한 여자라고. 하지만 윤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춘 씨, 이건 동정이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30년을 참았지만 결국 당당하게 서 있잖아. 언니 난 그냥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카메라를 끄지 않았잖아. 그게 용기야.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철아는 구속 상태였고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결혼한 다음 날부터요. 30년 동안?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직업이 없으니 애들을 데리고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을 뺏기는 건 더 상상할 수 없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철안을 봤습니다.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철안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제 곁에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철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이제 그만해. 당신의 미안하다는 말 30년간 수없이 들었어. 하지만 한 번도 달라진 적 없었잖아.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 접근금지 명령 3년. 법정을 나오는데 혜진이와 석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엄마.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참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애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참으면 가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참는 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신고했어요. 30년 참았는데 오늘 이혼 서류 썼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요리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영춘이네 부엌이라는 이름으로요.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자,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잡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성들의 손이 떨립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함께 야채를 썰고 당면을 삶으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집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저도 56에 시작했는걸요.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낡은 꽃무늬 앞치마. 찢어지고 얼룩지고 낡았지만 저는 그 앞치마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저녁이 되면 혜진이와 석구가 들립니다. 엄마, 오늘 방송 조회수 대박 났어. 엄마 요즘 되게 예뻐졌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가끔 현관문 소리에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합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56년을 살면서 제 인생의 노을은 이제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낡은 꽃무늬 앞치마는 이제 새 앞치마로 바뀌었지만 제 손놀림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자, 먼저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화면 너머로 100만 구독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명춘입니다. 살아남은 사람, 다시 시작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영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6살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당당하게 다시 일어선 영춘 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춘 씨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춘 씨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